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진정하세요. 그래.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나르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쿠십니다. 오늘은 89번째 수다고요. 네.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사이경님의 소설 지난 친구입니다. 이야. 지금 말이 약간 1.2배야.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저도 친한 친구라고 읽었어. 아, 그래요? 친한 친구를 읽고 친한 쓸 친구인 때 줄 알고 알았어. 대본을 쓰는데 친한 친한 친구야. 친구네? 뭐야? 약간 텐션 올라갔는데? 그러게요. 진정하세요. 저 막걸리를 좀 먹어서 한참 TMI. 반밖에 안 먹었어. 진짜 공평하게 나눠 맛있죠? 그쵸. 맛있지 않았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안주도 아주 전이요. 아름다웠다. 미쳤어. 비는 안 오는데 비가 온 줄. 마음에 비가 오고 있지. 어쨌든 작가님 소개해주세요. 작가님은요 조화라 활동하시고요. 17년 10월에 수국화를 네. 내셨다가 네. 20년 10월에 절판이 됐는데 절판이 뭐예요? 이제 그냥 다시 이제 안 난다고요? 계약이 네. 끝난 그런 넷플릭스에서 영상 내려가듯이. 아 근데 이거 재밌어 보여. 첫사랑, 왕족, 귀족, 능력수, 다정수, 미인공, 잔잔물, 일상물, 삽질물, 시대물, 동양물, 판타지물인데 팔아주셨으면 좋겠다. 목화, 토금, 수의 5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물의 왜 기운을 월을- 가진 수족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흐르지 않는 고인물은 부패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불의 기운을 가진 저고가 반정을 일으켜서 되게 설정 좋다. 네 그래서 설정 재밌어 보이는데 근데 안 절판. 파네. 땅불바람 물. 너무 늦게 알았다, 작가님을. 아 다시 내주십시오. 네, 아무튼. 재계약해 주십시오. 다른 출판사랑 계약을 할 수도 있지. 그쵸. 어쨌든 그러고 18년 7월에 지난 친구, 그 다음에 20년 1월에 나긋한 자각이라고 네. 현대물 뭐 작정하고 쓴 개떡떡물이라고 하고 그렇구나. 니남수, 공이어수, 다정수, 노말공 뭐 본격 BDSM은 아닌데 뭐 BDSM 좀 나오나 봐요. 네. 강금, 결박, 강압적 관계가 있다 그러고 뭐. 하지만 해피엔딩. 네. 그러고 화경잡사 운서편을 연재를 하시다가 네. 지금 습작이 된 상태예요. 습작이 뭐예요? 연재물을 내렸어요. 아. 잠궜어. 아, 볼 수 없어요. 사라졌군요. 네. 그런 활동 상태고. 중단하심. 읽기 전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지 때문에 사람들이 네. 안 봐요. 왜요? 표지가 이상해요? 아니, 이상한 건 작가님이 아닌데. 분명히 되게 잘 그린 분이거든요? 네. 옷 그린 건 아닌데 보통 표지 그림으로 우리가 보던 그림은 아니야. 그래. 그냥 그렇지 단색 않나요? 표지가 낫지 않았을까? 어쨌든 조금. 표지를 잘 스킵해 보아요. 네, 그냥 혹시나 해서 샀는데, 네.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예, 물론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지만, 네. 조금 아쉽다는? 아, 표지가 이렇습니다. 아, 이런. 기다려봐요. 그 그림 그린 분의. 물론. 네, 다른 거 이건 잘 그렸어. 이거 도대체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리버스 좋아하는 있고. 분인데. 아, 잘 그래요? 그려요. 저 찾아봤는데 엄청 잘 그려요. 툴라님 진짜 잘 그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슬픈 결말이 나왔을까? 이분이 옛날에 퍼우인도 파고 많이 팠는데 전 퍼우인 파실 때 연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각 잡고 그린 건 멋있다. 없어. 저 이거 샀었던 것 같은데? 아, 멋있다. 그림. 분위기 있어요. 누텔라님이 연성한 건 좋았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아. 그리고 잘 그려요. 토르로키도 느낌 난다. 엄청 잘 그려. 토르로키도 되게 좋아요. 되게 잔잔한데. 나 샀던 것 같은데? 샀어. 그때는 되게 어쨌든 키워드는 현대물, 일상, 잔잔물, 친구에서 연인으로 쌍방 삽질물, 성장물, 치유물, 나중에 달달물 되고요. 리버스는 어떡할 거예요? 리버스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조금 리버스는 네. 허들이 그냥 있네요. 그 본편에는 없긴 한데 아, 그냥 외전에서 그런 게 리버스 있다. 네, 이렇게 그냥 하지만 그렇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리버스를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줄거리는 현대랑 과거 섞어서 나오고 주인수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주인수 이름은 서한원이고요. 네.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안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동성애자인 걸 깨달았고 저런. 키워드는 다정수, 적국수, 훈남수, 공이었수고요. 공이었수. 네, 너무 무섭다. 나름 벤추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음력 7월 7일 칠성날에 네. 이제 그 수는 매년 올해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케이크를 사서 박신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요. 네. 얘가 공이고요. 7월 7일이 생일인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블루칼라공이고 잊을 수 없는 날이네. 그쵸. 그날마다 비가 온다며. 어머나. 그리고 노말공, 전륜공, 티내지 않는 집착공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음력 7월 7일이 이제 공의 생일이었고 공이 좁은 방 TV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네. 덥다면서 반바지만 입고 있었고 수가 볼 때 공이 이제 두둑하면서도 시원스레 판판한 가슴, 날렵한 허리가 화보 모델 저리 가라라고 그 외에 근육 설명이 나오다가 뭐 장골 구는 야하게 허리밴드 아래로 좁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묘사를 하지. 진짜 스캔했어. 진짜. 근육 하나하나를 스캔했다. 그래서 이제 수가 나 게이라고 타박해도 공은 이제 뭐 그게 뭐라고 뭐 어쩌라고 이런 근데 반응이죠. 이렇게 스캔하는 건 남자애들이 주로 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은데. 그런가? 그쵸, 남자애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돌진 이러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수는 공한테 이제 15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었대요. 네. 고백도 했었다고 합니다. 나 게임. 근데도 둘은 계속 친구로 지내고 있고요. 공은 착했다. 예, 옛날에 원래 수가 이제 과거로 가서 얘기가 나오는데 과학고등학교요? 네, 과거에 과거로 가려고 했지. 라임이 장난인데? 과거에 가고. 공부를 잘했네. 네, 근데 아빠가 공교육의 정상화 뭐 이런 헛소리를 한 거지 사실. 그래서 아버지고. 이제 용꼬리로 기죽느니 일반고 가서 청춘을 즐겨라 막 이러면서 일반고로 진학시켜요. 괜찮은데? 막 수는 입시가 중요했대요. 근데 네. 강제로 일반고로 가게 됐고 얘는 중학교 때 동성애자인 거를 이제 인지를 했는데 네. 자기가 마이너 인생이라는 거를 자각을 한 거지 어렸을 네. 때부터. 나는 소외계층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사회에서 걱정 없이 자리 잡으려면 입시가 잘 중요하다. 내 학벌 이런 내 걸로 이제 학벌과 다져놔야 된다. 돈과 돈의 중요성. 미래. 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공부만 해요. 친구도 안 만들었어. 진짜 훌륭한데?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성적 정체성이 있으니까 약간 무섭기도 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가 입학하고 2달쯤 지나니까 이게 막 얘가 외고를 떨어져서 여기 왔다 뭐 이런 소문이 든 거지. 얘는 시험도 안 봤는데 그냥 무시를 했어. 근데 그게 고등학생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그게.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사실 떨어지던 말던 그쵸, 내 이야기가 아니면 관심이 없죠. 사실 제 친구들도 다 떨어져서 그냥 일반고로 갔기 때문에 그쵸, 관심 없어. 그냥 관심 없어. 원래 그랬대요. 프로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텐데. 그랬대요. 애들이 참 얘한테 관심이 많아. 관심이 많았네. 수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인사를 그러든가 하고 말든가. 나는 공부만 하겠어. 그러든가 말든가. 다 씹고 뭐 밥 먹자 그러면 내가 왜? 막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너랑 밥을 되게 먹어야 할 이렇게 이유가? 첩질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맞아. 이제 왕따인 걸 자차를 했지. 네. 그래서 친구도 없고 애들이 이제 막 무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특이하네요. 애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말을 걸더니 얘 팔도 가늘고 키도 작다. 보태준 거 있네. 욕하는 거야? 남자 새끼가 얼굴이 되게 하얗네. 이러면서 너 사내 뭐지? 맞냐? 이러면서 어디서 맨프레임을. 이 새끼가 놀리기 시작한 거지. 네. 근데 수는 이제 그때 얘가 약간 욱한 거예요. 아직 어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들지 말라는 소리 지르고 뛰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놀림거리가 된 거야. 따가 됐군요. 헤이. 이제 타깃이 된 거지. 이상한 애들이다.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었는데. 어, 불쌍했어. 이러지 맙시다. 근데 걔는 서로 관심을 끄고 살도록 해보아요. 어쨌든 수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그쵸. 하면 과한 안 됩니다. 반응을 했지. 수는 되게 심각했는데 네. 애들은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웃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의 웃어? 방치 속에서 네. 성추행을 당하고 진짜 그래서 이제 싫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1층 실험실로 가요. 근데 거기서 공을 만났고 네. 공이 수한테 너 애들이 웃음냐고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수가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야 무시는 애들이 나한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이 쌍방무시. 막 글쩍글쩍 하면서 생각을 하더니 시험 때 누워요. 그러고 한 10분 지나더니
야, 근데 무시는 너잖아. 네가 하고 있잖아. 너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을 걸어요. 수가.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뭐, 내가 하지 말라는데 애들이 장난을 자꾸 치지 않냐. 그랬더니 공이, 네가 입을 안 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네가 맨날 그렇게 무시하지 않냐. 이랬고 수가, 아, 내가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싶은 그냥 거보다 하면 냅두면 되지. 되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구냐고. 그러니까 그러게. 공이 그 말을 듣더니, 작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뭐지? 수는 엥?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수는 순간 이제 화가 난 거지. 그쵸. 안 하지. 나 작은데 보채준 거 있어! 이러면서 의자를 막 도발을 발로 하지? 차고, 그러니까 이제 수가 작다, 귀엽다, 예쁘다 이런 말이 싫었대요. 수는 그쵸. 자기 이제 뭐 듬직하고 멋진 남자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거야. 누구도 안 그렇겠나. 자꾸 귀여운 애가 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냥 나도 안- 크고 싶다. 고양이도 그럴지인데. 그런 거. 어쨌든. 나도 커지고 싶다. 그래서 안 그래도 키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고 이제 자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컴플렉스를 자극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이 수가 이제 그러는 거에 놀라서 실험대에서 내려왔고 수는 공이 싸우려는 건 줄 알고 의자를 치켜 들어요. 그러니까 공이 되게 방어적이네요. 내려 넣으라고. 그래서 술이 이제 심각한 청소년기, 사춘기를 겪고 있지. 질풍노도다. 그러다 이제 수가 좀 이제 화가 식으니까 뻘쭘해져서 다시 자리에 앉았고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이제 한두 시간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실험실에 있다가 네. 그 후로 이제 가끔 실험실에서 둘이 계속 만나게 돼요. 네. 공은 그냥 시험대에서 계속 잠을 자고 수는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만났는데 그러다 이제 일요일이 일요일이 됐고 수가 수학 경시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공을 만나요. 네. 근데 이제 주택가 놀이터 ben치에 공이 앉아 있었고 수는 공을 부르면서 너 이 근처 살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이 사복이었는데 민소매의 널찍한 어깨에 팔 근육이 되게 근사했대요. 공의 몸을 스캔을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히 볼 일이야? 굉장히 자세한 눈. 공이 주택가를 가리켰는데 이 동네가 이제 신축 아파트랑 오래된 주택가 이렇게가 같이 있는 동네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이 그 사이 어디를 가리켰고 수는 이제 막 되게 가까운 데 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이터에 웬 꼬마애가 형 이러면서 막 달려와서 이제 공한테 점프를 해요. 네. 근데 이 꼬마가 피해야죠. 공 옆구리에 이렇게 매미처럼 달라붙더니 네. 피해야죠. 누구냐 물어봤고 공이 형 친구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수는 친구란 말에 좀 놀랐대요. 그럼 애기한테 설명할 말이 없잖아. 그건 그래. 누구라고 동급생이야. 같은 반 애인데 친구는 아니야. 이거 너무 너무 기니까. 복잡해. 너무 기니까 굳이 친구야? 그냥 이러면 끝나니까. 얼마나 간단한 표현입니까? 그럼. 친구가 제일 편하지. 우리는 지금 친구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인이라던가 다른 단어를 생산해냈지만 학생 때는 친구 말고 지인이야 라고 하긴 그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냥 옆반에 있는 지인이야. 아는 애야 막 지인을 저 옆 학교에 있는 지인이야 라고 그냥 하고 아무 있어. 말 그냥 너무 멀다. 되게 편하게 얘기한 거죠. 동생이니까. 어쨌든 그날이 있던 후에 공이랑 그러거나 말거나 애들이 이제 술을 괴롭혀요. 이상한 애들이네요. 네, 그러던 중에 술을 제일 많이 건드리던 한 놈이 술을 또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좋지 못한 녀석들. 위치를 만지게 됐고 만지는 좋지 당황한 못한 거지. 위치선 잘못된 위치선죠. 여기가 아닌데 근데 수는 이제 막 피가 식는 기분을 느끼면서 욕을 하고 야 너 호모야 이러면서 이제 막 너 꼴려 이러면서 막 화를 낸 거야. 아 진짜 싫겠다. 한번 빨아보던가 이러면서 관심도 없는 것들이 나한테 자꾸 막 그래서 걔 좀 손을 그런데? 잡아서 반대 앞선에 갖다 댔대요. 일부러 좀 강하게 나간 거지. 그러니까 걔가 막 으아 하더니 책상을 엎었고 수가 이제 한 번만 더 손대라고 죽여버린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교실을 나왔는데 손을 그 다 후에 뽑아버려. 이제 그놈이 술을 안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네. 수는 이게 괜찮은 방법인데? 이런 걸 알게 됐고 먹혔구만. 아닌데? 왠지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소름 너무 싫은걸요? 새로운 세계로 눈이 떠버렸네. 그래서 이제 해버린 괴롭히는 애들한테 다 너 호모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퇴치를 시작했어요. 공격을 최선 방어를 그쵸. 최선의 방어를 위해 공격을 하고 있군요. 근데 이제 수는 자기가 이제 호모인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인정했어요? 완전 아우팅이 된 거예요? 아니야.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자기는 자기가 개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약간 아우팅은 안 했는데 계속 건드니까. 이유 배반적으로 하니까 약간 속으로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호모새끼야 해요. 꺼져 뭐 이런 거구나. 네.
그러다 이제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됐는데 수는 학원 순례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허락을 안 해줘요. 왜 집에서 공부하거라. 와, 사교육은 좋지 않다. 아빠 이상하네. 1학년이니까 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야,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돼. 집에만 계셨어요. 지금 쉬면 영원히 쉬게 될 수도 있어. 백수로 남았어요. 아니 애가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지만 하지? 수는 착실한 학생이었죠. 놀고 싶은 애들한테 억지로 시키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고 싶은 애한테 왜 못하게 하는 거지? 맞아. 난 이상해. 그래서 얘를 안 만드는데 못 타줄까봐. 난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건 그렇죠. 애가 뭐 배우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줄까봐. 내가 가르쳐줄게. 뭘요? 하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하프. 우리 하나가 가야금으로 얼마짜리지? 협의를 해보자. 현악기. 대충 다른 걸로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하면서 경시대회를 대비를 해요. 네. 대단하다. 아빠가 착실한 학생이라니까요. 너 친구 없니? 이러면서 잔소리를 해도 동네 한 바퀴 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긴 거예요. 친구랑 놀다 올게요. 이러고 한 바퀴 돌고 오는구나. 무슨 퇴직당한 직장인도 아니고 아버지야? 백수라서 왜 이러는 거야? 취업 준비하려고 PC방 가서 자소서 쓰고 오는 것 같아. 진짜 안타깝다. 그러다가 놀이터에서 공의 동생을 발견을 하는데 이제 수가 걔한테 이제 너 박신 동생이지? 이러면서 아는 체를 하니까 네. 공 동생이 응! 이러면서 이제 한 귀여운 거예요. 애기가 나오는군요. 네. 애기가 귀여워요. 이제 수는 그 애 이제 호구조사를 하고 네. 유치원이 3시쯤 끝나는데 공이 알바가 5시쯤 끝나서 그때까지 동생은 놀이터에서 논다는 걸 알게 돼요. 2시간 너무 피곤하다. 손발이 시려워질 것 같아. 그러고는 이제 곧 공이 와서 이제 공한테서 이제 주유소 알바하는 걸 알게 돼요. 주유소 알바가 좋대요. 그래요? 시급 좋대요. 근데 많이 안 뽑아서 그렇지. 그 원유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와서 마스크 지금은 모르겠네. 그 어린애들이 하기 별로 안 좋다 그러던데. 그렇긴 하겠죠. 사정이 있겠죠. 힘드니까. 어쨌든 그 후에 가끔 놀이터에서 마주치는데 하루는 공이 이제 다음날 7월 칠석이라고 네. 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가 진짜요? 전래동화. 기상청보다 잘 맞는. 전래동화. 그런가 이랬는데 진짜 다음날 비가 온 거지. 그래서 아빠가 음력으로 7월 7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야 비가 올 땐 치킨이지 이러면서 이제 배달이 안 되는 시장통 치킨을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겠다. 이제 수는 치킨을 사러 나갔는데 다녀오는 길에 이제 놀이터 미끄럼틀 아래에 수 동생이 주저앉아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귀여운데 집에 있지. 사정이 있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얘가 치킨 냄새를 이제 맡고 막 코를 벌렁거리니까 우리 집에 가 있자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데려가요. 네. 데려가서 납치. 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네. 하지만 납치. 얘를 씻기고 이제 자기 어릴 때 입던 옷을 갈아입히고 옷이 남아있어. 그리고 이제 공한테 전화해서 야, 네 동생 우리 집에 있다. 이쪽으로 데리러 와. 이러면서 연락을 한 다음에 네. 치킨을 뜯고 있는데 공이 왔어요. 네. 그래서 아빠는 맥주를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수 친구냐 그러면서 막 공을 잡아 끌었고 네. 기분 좋다. 공이 이제 비에 젖어 있었던 드디어 거예요. 우리 애에게 친구가 있어. 우리의 친구를 이제야 보는구만. 드디어 우리 애가 집에 친구를 데려왔어. 내가 공부만 감격. 하는 애가 아니었어. 이제 공이 젖어 있으니까 수가 네. 씻을래 이랬고 공이 왜 이제 우산이 없냐 이것들아. 그 비가 안 하다가 낮에 갑자기 왔대요. 그래서 수는 공이 씻는 걸 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낀 것 같아요. 공일이구먼. 네, 이제 약간 답답해졌다고 하는데 네. 그때부터 이미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수 아빠는 공이 완전 청년이라고 아주 수는 우리 아들과 애인데 다르게 튼튼하게 생겼군. 다 컸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호들갑을 아빠의 떨었고 성희롱. 수는 엄마를 닮아서 나중에 클 거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반박을 해요. 자기 아들도 성희롱. 어쨌든 그렇게 넷이 모여서 치맥을 하고요. 남자 넷이서. 물론 이제 동생은 음료수를 줬고 수는 네. 공한테 오늘 비 올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봤고 네. 공이 오늘 칠석이라고 내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수가 축하한다면서 닭다리를 선물로 이렇게 최고의 선물이죠. 다리는 2개밖에 없는데. 4명 중에 2명만 먹을 수 있는 다리. 공한테 양보를 해요. 그러면서 네. 치킨 먹을 때 닭다리 양보하는 건 다 주는 진짜 거다. 다 주는 거다. 이러면서 찐 사랑이야. 알지? 이렇게 했고 진짜 이거 너무 옛날 말이잖아.
옛날 사람. 그래서 거기 멈칫하더니 우리 신기한 아빠야. 눈으로 닭다리를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먹었대요. 아빠 감성이야. 수는 그런 공의 든든한 가슴 근육과 반바지 아래 튼실한 허벅지에 갑자기 눈이 들어왔고 하지마. 갑자기 심장이 갑갑하고 네. 이때 반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반하셨는데. 다리를 준 거면 다 준 거지. 네. 그렇지. 그렇게 과거 회상이 딱 끝나고 수는 비 오는 날에 치킨이 아니고 라면을 먹는 공을 보면서 네. 아이씨 케이크 말고 다른 거라도 챙겨올 걸 이러면서 후회를 했죠. 생일날마다 비 오는 건 좀 슬프다. 그렇긴 해. 운치가 있는 건가? 공 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고 벌써 다 컸군요. 네, 다 컸습니다. 이념식이. 공은 일을 하면서 동생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체를 벗은 공은 민소매 모양으로 타 있었고 네. 수는 자국 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이제 뭐라도 발라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건실한 몸에 욕구를 느꼈고 수는 뭐라? 벌떡 일어나서 늦었다고 이러면서 나갔지. 아직은 친구군요. 네,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소중한 친구한테 욕구를 느끼다니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러면서 넌 자책을 짐승이야. 했지. 인정해. 수는 첫 애인하고 헤어졌을 때 네. 공과 혹시나 연인이 됐으면 연인뿐이 아니라 이제 친구까지 이를 뻔했다 이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옵션은 없군요. 영원히 사귄다라는 생각을 그때 못한 거지. 깨질까봐 시작을 못하고 있군. 진짜 바보 같다. 그래도 수는 공을 15년째 이제 다른 애인들을 사귀긴 했지만 네. 그 사이에 계속 이제 공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네. 그걸 이제 아직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과거로 가서 2학기 개학 하루 전날 수는 심하게 체해서 계속 토하고 알아 누웠는데 네. 그래도 어찌저찌 학교는 간 거야. 학교는 가죠. 죽어도 성실한 학교는 가. 성실한 사람.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야 돼. 수는 토할까봐 급식을 안 먹고 실험실로 갔는데 네. 공을 만나요. 네. 공은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고 아. 급식비를 안 냈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수는 방학 내내 공과 마주치면서 네. 동네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고 그래서 왜지?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 이 동네 할마씨들. 입이 이제 많이 춤추고 계시지. 하지만 공이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왜 안 냈냐고 물어봤고 네. 공은 이제 동생 유치원비 내야 돼가지고 그랬다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국가 했어요. 지원을 받을 순 없나? 끝까지. 그니까 결손 가정인데 너무. 아, 이게 아마 부모님이 있는 상황에서 있어서 그래요. 어, 엄마가 아이, 있어서. 호적이라도 호적이 아니지. 호적이 아니고 그 뭐냐. 결손 가정이 아니라서 그래요. 완전 없었으면은 이사라도 해버려야 받았을 텐데 되는데. 국가 지원이 나왔을 안 것인데 되면 아마 보호시설에 묶였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차라리 이게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 아니었으면은 동생하고 형이랑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될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무튼 안타깝다. 수는 집이 많이 어렵냐 어머니는 뭐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공은 엄마가 생활비를 이번 달하고 지난달에 안 보냈다고 엄마가 까먹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가끔 그러기 때문에 돈을 모아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엄마 술집 한다는 얘기도 했고 수는 놀란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면서 또 물어봤고 네. 그럼 엄마가 따로 살고 엄마 남친이 손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따로 산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은 7살 때까지는 외할머니랑 살았고 어느 날 없는 줄 알았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이럴 수가. 서울로 오게 됐는데 그러다 공의 동생이 태어났으며 그 와중에 임신하고 있었어? 아빠가 다른 동생이겠지? 아. 그리고 이제 동생의 아빠는 동생이 태어나기 좀 전에 사라진 거야. 아, 이 번식력 뭐지? 어쨌든 몇 년 뒤에 새 남자가 왔는데 이 남자가 동생을 때리는 걸 공이 봤고 그래서 중학생인 공이 책임감이 굉장해.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살기 시작했어. 수는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애가 굶는다는 현실이 무서웠어요. 아는 공이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이없는 게 공은 어머니가 시설에 안 보내고 방 얻어주고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를 고마워했어.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버리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아무튼 근데 얘는 할머니는 돌아가셨나? 이 와중에? 응. 갑자기 사라지셨네.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나타났던 같이 걸로 기억해. 살았구나. 공은 그리고 약간 자기를 돌봐지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 안 여기고 소년 가장이죠. 그냥 안 버린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 그러다 하루는 공이 학교를 안 왔는데 수가 전화를 하니까 동생이 홍역 걸려가지고 아픈 거야. 애기네요. 그쵸, 애기들이 애기죠. 홍역을 걸리지. 동생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열이 나고 쓰러져 있어가지고
병원에 데려왔는데 보호자만 찾고 예방주사를 맞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안 맞았겠지. 아마 수가 어머니 연락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안 된다고 하면 되지. 공은 학교를 그만둘까를 고민했고 수는 욕을 하면서 학교 그만두면 죽일 거라고 했지. 어쨌든 그 후에 수의 아빠가 공의 어머니랑 통화를 했고 공의 어머니는 생활비랑 기타 학비 등을 자동이체를 걸었지. 자동이체를 안 건 것도 신기해. 그러게. 귀찮아가지고 걸어놨을 돈이 것 없었던 같은데.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공의 어머니가 강남에 술집을 2개 정도 운영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와, 뭐지? 공이 이제 혹시 모르니까 주말 알바를 새로 구했고 수는 토요일에 동생과 놀아주고 공동 양육. 공용 양육을 시작한 거지. 네.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몇 년만 몇 년 안 버티면 되지 남았어요. 않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취직이 바로 되죠. 그리고 수의 학교 생활은 1학기보다는 나아졌고 그래도 수는 공 앞에서 쫌스러지기 싫어가지고 애들을 덜 무시했죠. 싸가지를 찾아가고 약간 그래, 서로 잘 해야지. 좀 왜 무시하고 척질 그래. 필요까지는 없다고. 맞아.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면 적당히, 되잖아. 굳이 나쁘지 맞설 않을 필요는 없잖아. 정도로만 하면 되지. 그래. 그래서 애들과 조금 친해졌어요. 근데 다행이네요. 공은 주말 알바가 정해진 게 아니고 일용직 이삿짐 센터나 공사장에 가서 했대요. 택배 알바가 짱이라던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바쁠 때? 허리 나갈 것 같은데. 체력이 그래서-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새벽엔 동생을 들쳐업고 와서 수침대에 눕혀놓고 일을 하러 갔어요. 애를 맡기고. 아, 약간 보육원. 한부모 가정 같아. 보육원. 대머리 아빠 같잖아. 우리 아들 좀 돈 좀. 수는 공 집에도 갔는데 2층 집 옥탑이었고 원룸이었고 네. 공은 딱히 그런 거에 부끄러워하진 않았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지. 그쵸.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그럼요. 맞아. 자랑스럽습니다. 수는 그런 공이 도인 같았다고 합니다. 멋있죠. 어른 같잖아. 반 나는 어른 아니었을까? 또랭인데. 학생인데. 아무튼 제 그리고 어른이야. 겨울방학이 됐고 네. 아빠가 방학 때는 놀라고 했고 수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맨날 놀라 그래. 아, 이 아빠 이상한 것 같아. 교육방송 보는 게 나았고 공 동생을 집에 데려다 놓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교육방송 본 거지. EBS 보면서 공부방으로 공부를 한 쓰면 거지. 되겠네. 응, 공부방처럼 이제. 옥탑 공부방. 그리고 방학이라서 공은 낮 알바를 시작을 했고 풀타임이군요. 힘든 대단하다. 부지런한 삶이야. 동생을 데리러 왔다가 수 아빠한테 붙잡혀가지고 저녁을 먹고 놀다가 집에 가고. 다행입니다. 수 아빠는 공내 형제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에 하자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입양해주세요.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수가 엄청 싫어했겠다. 형제가 될 수 없어. 그런 생각은 뭐 아직까지.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남자 아이돌이 나왔고 네. 공 아빠가 요즘 남자애들은 이쁘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치, 요즘 남자애들 이쁘지. 물론 이쁜 애들만 이쁩니다. 예쁜 애들이 많이 나오죠. 예쁜 애들만 예쁜 겁니다. 네. 그래서 수는 아무 생각 없이 넌 어떤 게 나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어떤 공이 둘 다 별로라고 했고 수는 그 말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마주보게 됩니다. 이성애자인 남자는 남자에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수가 나중에 좋아할 남자가 게이일 확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냉정해. 난 저 나이 때 별 생각 안 했는데. 생각했어. 개인은 생각이 깊었다. 그러다 공이 동생과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고 네. 수는 공한테 죽지 말라면서 목도리를 감아줬어요. 네. 그러면서 눈이 마주치며 뭔가 어색한 게 있었고 네. 그날 수는 공이 나오는 몽정을 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늦게 시작했네요. 생각보다는 늦다 정도? 좀 완전 해야 되는 늦는 거 건 아니야? 아니지만 아무튼 다시 현재 시간으로 돌아와서 네. 수가 공 집에서 나와서 돌아가던 중에 네. 그쳤던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죠. 수는 공 집에 우산을 두고 왔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갔는데 네. 열린 방문으로 공이 해피타임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 그 와중에 공이 수 이름을 부르는 걸 듣게 되고 네. 수는 놀랐고 네. 아무 일도 없던 척 뒤돌아 나와가지고 네. 집으로 정신없이 비를 갔어요. 맞아야지. 비를 맞으면서 말을 걸 수는 없잖아. 그냥 이게 맞는 게 뭐지? 괜찮아. 나 우산 가지러 왔어. 이건 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아무튼 수는 그때 맞아야지. 보인 게 공의 발가락 종아리 허벅지 절반쯤? 손가락 정도? 그리고 수의 이름이었는데 그걸로 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찬거리였대요. 상상력에 이렇게 엄청난 자기 자극제다. 미쳤다 이러면서 대박.
근데 수는 그게 좋긴 한데 네. 문제는 얘는 그런 티를 1도 안 내다가 왜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을까? 너도 티 1도 안 냈잖아. 과연? 그런가? 티를 많이 냈나요? 아니에요. 불렀는지가 아무튼 왜 자기 이름을 불렀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차라리 그때 들이닥쳐가지고 물어보자. 대놓고 물어볼 걸 그랬다 막 이러면서 현장 그건 아니다. 홍보. 그건 좀 너무 여기서- 깨잖아. 내가 지금 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 왜? 대답하면 되잖아. 나 불렀니? 막 이러. 어, 그랬다면 중요한 무섭잖아요. 내려다보면서. 아무튼- 많고 이러는데 갑자기 왜? 개소름. 무서워. 나 불렀어요. 아무튼 중요한 그거를 볼 수도 있었을 건데 이러면서 그냥 하다가? 띵동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나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를 다잡진 않고 그냥 네. 이렇게 적당히 했죠. 네. 아무튼 이제 다시 과거고 둘은 고2가 됐고 이게 뭐, 이거는 미래였어요? 네, 현재 시간. 이건 현재. 아, 그렇구나. 다시 과거. 그리고 이제 과거 둘이 고2가 됐고 같은 반이 됐고 아직도 고2야. 예. 언제 졸업하나? 수는 적응을 잘해서 네. 편하게 학교를 다녀요. 그럼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서 공도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근데 평소의 공과 교실에서의 공이 달라가지고 수는 신경이 쓰여서 계속 말을 걸었는데 계속 조용하지 않나요? 시... 다를 만한 게 있나? 약간 달랐나봐요. 시간이 1학년 때보다 빨리 흘러가지고 금방 여름방학이 됩니다. 그쵸. 나 한두 살 더 먹을수록 더 빨리 가지. 정신이 수 없죠. 아빠는 마지막 방학을 즐기라면서 또 학원을 아, 시작했죠. 방치요. 이상해. 방치를 해도 할 놈들은 한다.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방치를 해도 할 놈 한다. 학원비가 아까웠던 건가? 이 아빠 이상하네. 내 아무튼- 노후로 써야 되니까 너 학원 다니지 마. 그랬고요. 수는 아빠가 나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게 아닌가. 그때야 짐작을 했어요. 네. 물론 약간 깊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네. 그 후에 아빠가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고 아, 아빠 원래부터 이런 그제야 하게 됐어. 개방적인 아빠는 아니었구나.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엄마랑 노느라 바빴겠지. 너는 공부해라 이 녀석아 이러면서. 네. 학원을 계속 우리는 보냈겠지. 바쁘다. 너는 공부해 우린 놀게 이러면서. 아무튼 공은 방학을 맞아서 풀타임 알바를 시작했고 네. 수는 공 생일을 맞춰서 축하해줄 준비를 몰래 합니다.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사려고 돈을 빼놨는데 용돈을 모았군요. 네. 새벽에 공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네. 형 죽는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거지. 그래서 왜 이제 그러지? 수랑 수 아빠가 공 집에 가보니까 공이 계단에 피를 흘리면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택시를 불러서 가는데 공은 어떻게든 경찰을 부르는 걸 말리려고 했고 네. 스친 거라고 그러면서 흥설수설해야 했죠. 어쨌든 치료를 받고 수가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엄마가 술 취하고 흥분해가지고 공을 찔렀다는 거였어. 어머! 때린 것도 아니야. 찌른 거였어. 덜덜. 신고하면 친권 박탈이 돼서 동생이 시설에 가야 되니까 가야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고 공은 수한테 사는 게 왜 이러냐 라면서 자조했고 수는 괜찮다고 억울하겠다. 다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했지. 조금만 더 견뎌. 성인이 되면 좀 더 자유롭긴 할 거니까. 아무튼 속은 그게 아니었지만 이제 숨겼죠. 그 후에 계약을 했고 실밥을 뽑았고 수가 잘 소독하냐고 물어봤는데 다행히 잘 피했나봐요. 엄청 막 치명적이진 세게 않았나봐요. 치명타는 아니었어. 올라올 때마다 뭐라고 하고 아무튼 잘 소독하냐고 물어봤는데 공은 물 닿게 하지 말라던데 이게 끝이어서 수는 소독할 걸 사서 공의 집에 갔죠. 둘이 다닌 학교는 보충하고 자율이 강제가 아니었는데 근데도 수가 둘 다 안 하니까 담임이 신경질을 냈는데 수의 성적과 수 아빠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별 말을 못했었습니다. 2학년 담임도 계속 자습하자면서 설득을 하고 있었지. 보충하고 자습하자며. 수는 공한테 대학 어쩔 거냐고 물었고 공은 나 대학 안 간다고 돈 벌 거라고 그랬고 그렇죠. 대학이 이 정도면 사치죠. 수가 대졸이 고졸보다 낫지 않냐고 했고 공은 성적이 그것도- 갈만한 성적은 아니야. 그것도 나름이어야 가지. 이 정도면은 진짜 못 가요. 내가 서울대 갈 성적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가겠어. 맞아. 어떻게든 장학금 노력을 해서. 받으면은 내가 가는데. 근데 막 원래 그냥 아무데나 진짜 지방 아무데나 간다고 하면은 조금 안 애매할 가는 수 게 낫죠. 있지. 등록금 너무 비싸니까. 요즘은 요즘 너무 안 비싸더라. 가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해. 안 가도 돼. 막 이러고. 사실 책을 많이 읽읍시다. 사실 아까워. 저도요. 근데 대학을 대학은 나와서 얻은 거 진짜 친구들 빼고 없는 것 같아.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 빼고 그래도 없어. 대학교에서 책 많이 읽고 그거는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건 다니기 나름이에요. 진짜 자기가 맞아요. 열심히 대학을 활용하면은 얻을 게 많긴 한데 그냥 만약에 학점 받고 그냥 다닌다 하면 사실 굳이 나는 다닐 필요 없어. 그 4,5천만 원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그 돈으로 그게 접니다. 그 돈으로 책을 사는 그 게 돈으로 낫다. 차라리 개불 끼고 부동산에 사자. 그 돈으로 4, 차라리 5천으로. 주식을 하자. 그래서 그게 나을 것 같아. 그 심지어 저 7%대로 빚까지 져가면서 등록금을 냈단 말이에요. 맞아. 너무 비싸. 그쵸, 비쌌죠. 나중에 저금리로 갈아탔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다녀서 진짜 괜찮긴 한데 친구 얻은 거 빼고는, 친구들 얻은 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냥 첫 회사 들어갈 때 알고 봤더니 대졸을 기준으로 해서 고졸이면 연봉이 좀 달라요. 연봉. 4년치가 까인다면서요. 경력 인정 3년 해주던데 나는. 저희는 4년 까요. 경력 인정까지는 모르겠고. 아니 경력 저희는 인정이 그냥 비슷했어. 대졸이면 그냥 빵이고 그래요? 고졸이면 마이너스 4년으로 나는 치는 인정 거예요. 3년 차로 인정해줘. 그거밖에 없어. 음. 초보 아무튼 달라진 거밖에 없어. 요즘 시대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다니란 얘기는 못하겠어. 그리고 대학 뜨놓고 너무 비싸. 다니지 말라는 말도 못하겠고. 공 같은 경우엔 저는 안 다니고 나중에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자기 동생 필요하면은 학점 그냥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게 야간대학이나 방송대 고등학생 쪽 가서.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치, 제 그치. 전공이 그래도 좋아했으니까 전공을 갔는데 대부분 제 친구들 인문대학 가는 거 보면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채로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점수에 자기가 맞춰서. 좋아하는 거 찾은 상태로 가는 거는 사실 그게 몇 명이나 될까 싶어. 맞아. 아무튼 어쨌든 대학은 대학은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가면 후회할 수도 있고 안 후회할 수도 맞아. 있고. 가서 열심히 살아야 근데 돼. 요즘 너무 비싸서 그냥 그 나도 잘 돈을 모르겠어. 요즘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 돈을 받아서 주식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나을 수도 있어.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하고 과연 싶은 게 좋을까? 명확하다면 사실 갈 필요까지는 없는 거 사실 같고. 돈 아까운 경우가 더 많아. 저도. 만약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저는 부전공이 재밌어서 좋았어요. 저도 부전공이 아까 말한 거 다 부전공이었어. 그러니까 내 부전공은 전공은 아니었지만 전공은 교양이 진짜 재밌다. 극혐이었어. 뭣도 모르고 들어간 거라서 사실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내가 진짜 뭐가 하고 싶지?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무튼 대학을 대학을 안 가려면 간다고 그래가지고 공의 성적은 대학을 가도 어정쩡한 성적이었던 거지. 그래요. 어정쩡도 아니었을 수 있어. 아무튼 이때 공이 원래 수랑 있을 때 욕을 했는데 아빠가 욕의 어원을 말해준 후에 충격을 받고 욕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올바른 청년이죠. 건실한 청년이네요. 굉장히 건실하죠. 수는 아직 2학년이니까 너 시간 있지 않냐. 네. 그쵸. 갑자기 각성할 수 못하겠으면 있지. 내가 같이 도와줄게. 막 이런 마음. 아무튼 하는데 마침 동생이 집에 와요. 동생이 씻으러 간 사이에 수는 공의 상처를 봐줬죠. 너무 아프겠다. 숨쉬기도 힘들 텐데. 이때 수는 진짜 친구를 사귀고 싶었고 네. 그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나 봐요. 왜죠? 평생 갈 그 친구, 인디안 이런 속담 이런 거 같이? 우정은 친구란. 뭐 이런 거. 영원한 우정. 우정은 영원한 것이다. 막 이런. 나 그런 거 진짜 로망.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정을 고결한 것으로 여겼는데 수는 공을 보면서 저런 놈과 친구라고 자랑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자랑스러웠구나. 그치. 공이. 자랑스러울 만하지. 대견했나 보다. 동생을 챙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이 수에게 모든 걸 오픈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수는 공한테 자기가 게이라는 걸 밝혀요. 빨리 밝히네요. 매우 빨리다. 갑작스럽게. 너랑은 평생 친구하고 싶다 이런 거를 게이라는 걸 나의 오픈함으로써 오픈하겠어. 오픈함으로써 표현을 한 거지. 공은 갑작스러운 너를 고백에 친구로 충격을 받고 인정한다. 그런 얼굴이었어. 그리고는 수한테 너 호모 싫어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군요. 수는 생존 전략이라고 그럴 수 있죠. 얘기를 했고 공은 혼란스러워하면서 네. 너는 좀 다른 것 같다고 별로 여자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편견이 야 있었어. 너는 게이가 다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맞아. 얘기를 했지. 게이에 대한 단상이 잘못되어 있어. 그거는 네카마라고. 여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남자가 남자를 좋은 거다 좋아했군. 이런 얘기를 했고 공 반응은 평범했대요. 그럼 남자가 만지고 싶은 거고 그런 거냐 뭐 이랬고
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동성을 연애 대상으로 보는 거다. 아닌데 만지고 싶은데. 모든 남자를 만지고 싶은 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어. 어떤 특정 남자는 만지고 싶은데. 그건 바로 너! 반 애들이 만지는 거는, 야, 남자라고 다 설마 좋은 거 이렇게 아니라고. 만진다고 내가 다 느끼겠어. 그건 좀 그거 문제 있지 않냐? 변태잖아. 야, 이성애자도 그러면 문제 있지 않냐? 그런 거지. 아, 일상생활 아무튼 너는 그러면은 아무 여자라도 널 막 만지면은 좋냐고 이러면서 점점 화가 났죠. 네. 수능 공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었나요? 점점 분하고 억울해졌어요. 아니, 지 혼자 찐 우정으로 인정했다 갑자기 화를 내고 있죠. 그러다 이제 자기를 징그럽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워졌고 갑자기 이제 공포심. 와서 이제 와서 이미 다 까발려놓고 그래서 수는 너는 친구라고 아무 남자나 다 좋고 그런 거 아니라고 친구라고 우정하고 사랑하고는 다른 거다 이러면서 구구절절 설명을 했지. 그쵸. 여사친도 있잖아. 맞아. 남사친도 있다고. 근데 오히려 그 말에 공이 표정이 딱 굳더니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연애 대상이 아니라고? 이 새끼. 왜 수는 걱정 말라고 넌 절대 아니라고 갑자기 철벽을 치시는 거야? 넌 아니야도 아니고 넌 절대 아니다 넌 이렇게 친구라고. 수는 난 아니라고 기분이 하면서 나쁘네요. 공이 난 아니라고 이러면서 좀 조용히 되새기더니 혼자 이렇게 알았다고 끄덕였지. 상처받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수가 공한테 내가 막 이상하거나 징그럽거나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마침 공 동생이 난입을 해요. 네.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막 약간 말을 끄는 그런 버릇이 있어. 하면서 애교가 둘이, 넘치네요. 응, 자기를 안 봐주고 심각하니까 둘이 서로를 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 왔다고 막 이러면서 나에게 집중해! 내가 왔는데 왜 나를 안 보고 둘이 보고 있는 거니? 어서 막 나를 이러면서. 반기란 말이야. 내가 이 구역의 막내다. 그 와중에 공이 수한테 무슨 소리냐 네가 왜 이상해 이러면서 말을 해줬고 네. 수는 친구일 수 있게 됐으니까 안심을 했는데 그냥 남사친 하면 돼. 큰일 났지. 하지만 둘이 약간 그게 쎄하게 있어요. 아니었는데. 철벽을 쳐버렸어.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수는 일이 있고 다음날 공을 바로 만나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 일주일 뒤에 자기 오피스텔로 불러요. 현재면은 몇 살인지 나와요? 어쨌든 성인이죠. 한 30 전후 아닌가? 30쯤? 10년을 30 다 돼서? 10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 동생이 군대 이제 갔으니까. 군대 갔으니까. 음. 아무튼 불러가지고 그렇다고 딱히 막 뭐라고 해야 될지 무슨 상황을 만들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부른 건 아니고 네. 시간을 더 끌면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부른 거야. 용기를 네. 내서. 네. 그래서 수가 독립하면서 공 집이랑 공이 일하는 정비소의 중간쯤에 동네를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고른 거였는데 안타깝네요. 공이 수 집에 왔고 네. 수는 공이 수를 보면서 평소처럼 웃는 걸 보면서 네.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약간 좋은 거죠. 심장이 멈출 마비가 것만 올 것 같은 같았군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신맛. 신맛도 아니고 신맛. 검은 티에 청바지가 섹시했대요. 왜죠? 우주복 입은 게 생각나서. 저 이거 좋아하는데. 정비소니까. 그것도 좋지. 정비복 예쁘잖아요. 점프 수트요? 네. 몸이 좋은 사람이 입으면 점프수트는 허리에 걸쳐야지. 그쵸. 위에 입으면 안 된다고. 묶어야지. 그리고 다리 짧아 보인다고. 아니야, 다리가 얘는 긴 사람이 아닐 거야. 입어야 얘는 아니죠. 네. 당연히. 수는 퇴근하면서 사온 보쌈을 식탁에 딱 차리고 아유, 그냥 이제 맛있겠네. 평소처럼 대화를 하면서 네. 보쌈을 맛있게 먹었죠. 네. 여기에 이제 보쌈 기름을 야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맛 표현이 야하게 나오는구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맛이 아닙니까? 뭔가 야하게 가볍는데 먹어요. 뭔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뭔가 묘한 게 그러다가 있어. 수는 여친 있냐고 물어보고 갑자기요? 네. 좀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네.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네. 자기가 느끼기에도 뜬금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네. 공이 뭐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왜 수는 긍정을 하는 거야? 이 자식이 근데 내 이름을 불러? 수는가 울컥 이름이 같은가? 이름이 같나? 아무튼 어떤 여자냐고 잠도 자냐 이렇게 너무 잠자리도 하냐? 뭐 엄청 친한 친구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물어봤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서로 트고 지내는 거야 뭐 여자 이름이 한순일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공은 눈을 깜빡이면서 대답을 안 했고 네. 보통 이럴 때 공은 거짓말을 못 한다고 합니다. 네. 착하군요. 그러다가 공이
너는? 이러면서 되물었지. 네. 수는 없다고.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네. 나랑 덮밥 먹는 게 노잼이라고 해서 했다고 헤어졌대요. 합니다. 아, 남자가 쓰레기였네? 상대가 쓰레기였죠. 네, 상대 남자가 쓰레기였네요. 그럴 수도 있고. 수가 쓰레기였을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수가 쓰레기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제 싸가지. 싸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이제 나중에 막 얘기할 때 막 그 새끼랑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지. 아, 이런 후일담을 편하게 얘기한다고? 그랬나 봐. 대단하게 친한데요? 대단하게 친하죠. 아무튼 대단히 그래서 공이 그 말에 놀라가지고 살에 들리듯이 기침을 했고 아, 공이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지? 좀 귀여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는 진짜 저 말을 구라는 아니었어요. 구라는 아니었어. 진짜. 진짜 그런 말 최근에 들었어. 제일 최근에 헤어진 남친한테서 들은 거야. 아니, 근데 잠자리 혹평을 왜 하는 거야? 그냥 헤어질 거면 헤어지지. 깔끔하게 맞아. 헤어졌으면 좋겠어. 나도 막말이 오죠. 그러지 말자. 그냥 굳이? 깔끔하게 헤어지자. 어차피 헤어질 건데 그렇게 기분 더럽게 헤어져야 되니? 그래. 맞아. 내가 왜? 라고 굳이 캐묻는다면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헤어질 필요 아니야, 없잖아. 우리는 그냥 성격이 다른 것 같아. 언젠가 이러고 다시 헤어지면 만날 되지 수도 않을까? 있다고. 어디서 만날지 한국 사회 몰라. 좁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한테 너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냐 물었고 공은 당혹스러워했어요. 나는 수는 잘하는데 계속 막 이러. 여자친구가 불평이나 칭찬 같은 거 한 적 없냐 아, 물어봤고 섹스 호토크. 공은 수를 부르면서 그만하자는 눈빛을 쐈죠. 네. 근데 수는 우리 이런 친구는 아니잖아. 친구끼리 이 정도 이야기는 하지 않냐 이랬고 예? 아니, 할 수 있죠. 뭐 하는 할수 애들이 있지. 있대요. 지금까지는 안 해왔잖아. 소름 돋지만 있대요. 있어요. 약간 그런 사람들끼리가 있는데 나도 얘네는 약간 지금까지 그런 친구를- 친구는 아니었잖아. 아, 난 저거 변태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던데. 더러. 누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랬다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 재밌어. 그런 거는 그런 뭔가 판타지 같은 괴담 같은 비엘 하기 전에는 그런 거 좋았죠. 재밌었는데 아무튼 어릴 땐 참 진짜 이상한 거 많았어. 그럼요. 뭐 이러고 한다고? 이런 변태가 있다고? 막 이러면서. 도시 괴담처럼 있잖아요. 심지어 여자가 직접 자기가 아무튼. 목소리 올려. 공은 결국 수 말에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요? 너무 만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프고 무섭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수는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겉으로는 우리 말하자면 불알 친구인데 다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냐 이러면서 막 던졌죠. 네. 공은 수한테 너도 그러냐고 수가 게이라고 안 다르다 이러니까 공은 수가 늘 단정하고 침착하고 욕도 안 하지 않냐 했고 네. 수는 남자가 침대에서 단정하면 뭐 했으냐고 했고 공은 그 말에 수가 충격받아 보였어요. 개방적인 아이로 자라났군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능 공이 이성애자의 동정은 심지어 중학교 때 뗐는데 그날 들은 건 내 망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속으로 어떡하지를 연발하며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지. 네. 그리고 식탁으로 돌아왔는데 네. 공의 바지가 그곳이 네. 빵빵해졌었지. 부피감을 드러내고 있었지. 네. 그래서 수는 다시 어떡하지? 이러면서 생각을 했죠. 술을 먹어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쵸. 술을 먹지 그냥 않았나?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혈액순환이 있어도 잘 뭐. 되면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다시 고2로 돌아가서 다시 과거로 왔군요. 네. 예.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순수한 수 버전. 네. 수가 이제 공집의 옥탑방 앞에 돗자리를 펴서 여기서 아우. 고기 구워 먹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신나요. 옥탑은 이게 좋아. 그러고 좋긴 있는데 하겠다. 이제 보니까 공의 눈높이가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새 큰 거예요? 키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수는 공 옆에 가서 막 서보더니 막 자기가 키가 이제 큰 걸 발견하고 막 신나했고 네. 수는 돗자리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내가 너보다 더 클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꿈에 부풀었지. 근데 그럼요. 공은 그러던 말던 그러고 있었고 네. 관심 없어. 수는 누워서 앉아있는 공을 쳐다보다가 네. 어머니 안부를 물었어요. 이거 나 어머니 어떻게 지내냐고? 폐륜 아니고요. 누구 엄마? 진짜 그야말로 누구 엄마? 어머니 안부를 어. 그 게임에서 말하는 듯이 말한 건 누구 아니고. 엄마 이거 아니고요. 누구 엄마 진짜 아니고. 어머니 안부를 물으셨고 잘 지내신다니? 네, 근데 그러게. 이제 요즘 돈은 꼬박꼬박 잘 보내주신다니? 자동이체라며. 공이 이제 어머니가 그새 애인이 바뀌었고 이번에 괜찮은 사람 같다. 뭐 무슨 바를 운영한다고 하더라. 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공이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네. 연애할 때마다 이 사람이 마지막이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아, 진짜 연애 거지처럼 하는. 그러다가 이제 안 헤어지고 고쳐지나? 근데 이제 사랑할 사람이 고쳐지는 없으면 것 못 같아. 견뎌 한다는 거예요.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편이긴 했는데. 연애를 쉬지 않고. 그 저도 그랬어요. 네. 나중에 질렸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음. 나중에 잘 정리만 하면 되죠. 전 너무 없이 그냥 잘 살았어. 한참 진짜 딱, 너무 외롭다 이랬던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 사귀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나갔죠. 네, 그게 지나가고 덕질이 나한테 왔어. 그러면 안 돼. 자립심이 그거 너무 지나가고, 드래곤 길들이기가 개봉을 했어. 그러면서 제 덕생이. 이런. 그걸로? 그런 게 없었네요. 저 드래곤 길들이기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양이를 키워야 되는데. 알레르기 그것은 있잖아요. 불가능했다. 아, 맞다. 키우고 싶었었지.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내가 있으면 연애하는 거가 불편할 텐데 날 안 버려줘서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수는 어때?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같이 살지도 않는데. 뭐 이런 착한 놈이다 했지 이러면서 감동을 했고 그러게. 수는 그럴 수 이제 있죠. 수한테 넌 어때 이렇게 물어봤고 수는 질문을 이해 못하다가 네. 자영업이 최고 아니냐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을 바보 거라고 같은 소리지.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착하냐 물어봤고 공이 네. 난 안 착한데 이러니까 수가 착하다고 너 동생도 잘 돌보지 않냐 그렇게 그러게. 얘기를 하다가 또 대학 얘기에 군대 얘기가 나왔고 네. 수가 야 우리 동반 입대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공한테 너 머리 좋은데 대학 안 가냐면서 이제 아깝다 그랬어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다 이제 공이 너 어떤 남자가 좋냐 물어봤고 네. 수는 내가 처음인 남자가 좋다고 상대가 뭐야, 너무 이 조건은 능숙하면 이 녀석이 어려운데. 나는 같이 배워가면서 알콩달콩 연애하고 싶다 이러면서 연애를 이제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럼 이렇게 말한 주제에 그렇게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이 나쁜 그 이후에 놈아. 흑화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빙구같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네. 이제 지고지순한 사랑. 네 근데 이제 공이 그때 이제 수 모르게 옥상 어둠에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다는 묘사가 나와요. 다짐을 했나요? 수는 난 안 몰랐으나 되겠구나 어? 생각한 거지. 약간 심적으로 포기를 한 거죠. 아, 공이 불쌍하다. 그 후에 수는 이제 학생이니까 매일 바빴고요. 공부하느라 수시로 의대를 준비를 해요. 대박. 근데 이제 아빠가 야 너 피 무서워하지 않았냐? 그래서 의아했고 그렇긴 하지. 정신의학과 가면 되지 않나? 어쨌든 그러면서 그거는 전혀 다른 대학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사회과학 되잖아. 그래요? 모름. 정신의학 정의학이니까 그거 아닌가? 막 이러고. 아닌가? 알못입니다. 정신의학 갈 수 있는 쪽이 두 군데. 전 알못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기로 의대 가고 싶었어요. 정신의학과. 정신병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수학자나 과학자가 된다지 않았냐 했고 네. 수가 성적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수학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공부하는 거 재미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학 아빠가 재밌는데. 그러게요. 아빠는 당황해하면서 싫었을 수 있어. 그쵸. 며칠 싫은 사람이 뒤에 대부분이지. 며칠 뒤에 의사가 돼도 10에서 15년을 고3처럼 공부해야 된다는데 이것 때문에 너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이미 학교에서 전폭적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수가 공부를 우리 잘했다. 학교에서 의대를 갈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네. 이제 그렇죠. 바꾸기가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의대 수시를 계속 준비를 해요. 그러다 이제 고3 때 공이랑 반이 갈려요. 그것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공 동생은 초등학생이 됐고, 진학반이랑 취업반으로 나뉘었나 보다. 네, 이제 뭐 태권도도 배우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막 이랬대요. 귀엽다. 동생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크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입시가 점점 다가왔는데 공이 형이 희생을 많이 하고 있어. 소년이 키우고 가장. 있지. 그쵸. 아빠죠, 아빠. 공이 매일 늦게 등교하고 점심 때 밥 안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공을 깨워서 빵과 우유를 먹였고 이런 친구 있었는데. 야, 일어나. 이러고. 먹여야 돼. 대단한데? 저는 자고 있으면 얘 언제 깨나 우리 내기할까? 이랬는데 약간 아침에 출근이 아니고 학교 가서 자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점심시간이야. 저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약간 이런. 내 주변에 이렇게 애들이 야 오늘은 계달에 3교시에 깼는데 내가 한다 건다 이러고 아니야 난 4교시 막 이러고 점심때 되면 눈이 뜨이더라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건강했던 시절이지. 밥을 먹고 진짜 다시 웃겼어. 잤어. 뜨려서 자도 몸이 안 아플 때. 얼굴이 맞아. 맨날 부어있었어. 아주 행복한 시절이. 짜국만 나. 금방 회복됩니다. 금방, 맞아. 금방 짜국도 펴져. 그때는 자국이 그럼요. 그렇게 안 남았어. 그럼요. 지금은 하루가 지나도
어쨌든 그러면서 밥을 밤에 먹였어. 수가 밤에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공이 엄마인 도와준다 그랬고 오. 알바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빠 아저씨? 네, 그래서 돈 많이 준다. 그래서 수가 뭔가 할 말이 많았는데 말을 못하고 바텐더. 무슨 완전 일이- 돈 잘 바텐더면 번다던데. 좋았겠지만 아닙니까? 아니 술을 파는데 미성년자를 어쨌든 이래저래 범죄네. 네. 어쨌든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러고는 이제 수는 논술을 보러 가는 길에 동네 입구에서 어떤 정장 차림의 키 큰 남자가 내리는 걸 봤는데 네. 공이었지. 오! 그게 빨리 얘기해버려. 그것이 공이었지. 이게 뭔가 실루엣이 달랐대요. 네. 멋있었나요? 팔자 좋은 형님이 밤새워 놀다 아침에 돌아오는 길 같았대요. 어쨌든 논술을 보고 수시를 두 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졌고 이런. 그래서 이제 정시를 준비하느라 다시 또 바빠져요. 망했군. 수는 또 그 이후에 복도에서 공을 만나면 공이 말할 틈도 안 주고 혼자만 다다닥 떠들고 현실 도피를 해요. 이게 뭔가 그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았던 거지. 그러고 이제 수는 또 수시에서 떨어진 곳에 다시 지원 안 하고 전기전자공학부로 방향을 틀어서 준비를 하고 의대 안 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그 공이랑 동생을 불러서 고기 파티를 했어요. 아, 해방이다. 수는 공이랑 수다를 떨다가 공이 네. 알바하는 데에 대해서 물었고 네. 거기 여자들한테 술 파는 데냐고 돌직구를 날렸지. 네. 공이 이제 그때 당황을 했고 아, 호빠로 일하는 거였어? 그 후에 이제 수는 대입 전형을 알아보면서 틈틈이 공네를 찾아가요. 근데 공은 새벽이나 아침에 와서 동생 아침을 챙기고 학원이나 공부방에 보낸 후에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오후 3, 4시쯤에 동생을 할머니네 맡기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있어? 그 새드는 집 할머니. 그래서 수는 비어있는 공집에 가서 공이 일할 때 입는 양복을 이제 마음에 안 들게 봤지. 기분 나쁘죠. 탈취제를 막 뿌려요. 향수 냄새가 나겠지. 그렇지. 근데 수가 이제 자기가 공한테 그만두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되니까 내가 답답한 돈을 거예요. 줄 수 없지. 수는 내 돈 돈도 있으면 막 줄게. 뿌릴 텐데. 네. 수가 자기가 괜히 이제 동생 부양하는 공이 착하다 말을 해서 공이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입시 때문에 공을 못 돌봐서 이런 게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을 해요. 까지? 그래서 너도 수가- 학생이야, 임마. 그래서 수가 공이 이제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동생을 부양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고 네. 그러다 이제 돌아온 동생이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어서 깨니까 공이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이 이제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수는 자기가 찾아온 이제 직업훈련 과정 자료를 책상에 이제 펼쳐두고 네. 이제 수가 이제 막무가내로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네. 기술을 배우라고 동생을 맞아. 부양하게 설득할 생각이었어요. 다른 일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많이 벌 필요 수는 없잖아. 이제 공을 불러가지고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좀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은 당분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가 왜 이러면서 버럭하니까 내가 묶였나 보다. 당장 정해야 하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자. 그래서 너 밥 먹었냐 이러면서 반찬 사온 걸 꺼내고 막 밥을 챙겨요. 그러고는 이제 밥을 먹는데 공이 분명 세수만 했는데 머리가 감겨 있었고 공이 일할 때는 헤어젤로 이렇게 앞머리를 싹 올렸었대요. 네. 근데 이제 수는 샴푸 냄새가 공집에 있는 거랑 또 다르고 막 이런 걸 깨달으니까 갑자기 이제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대요. 그러고는 이제 누워서 잠이 든 공을 보면서 성적인 두근거림을 느꼈다고 하네요. 갑자기 이제 2차 성징이 왔나? 이리 튀고 저리 튀네? 그러더니 그때 이제 수가 공을 좋아하는 거를 자각을 했다고. 친구가 아니고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랬다고. 좋아한 거였구나. 네. 좋아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거였어. 이성으로였다. 이성이었. 아, 이성? 동성. 동성. 동성이었구나. 좋아하는 동성.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아까 공이 빵빵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네. 왜 저런 걸까? 그냥 바지 주름인가? 핸드폰일까? 막 고민을 쓸데없는 해요. 고민이죠.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도피를 한 거지. 완벽한 것을. 안 본 척 하면 되지. 그러니까. 수는 욕실 문 앞에 한참 서 있었고 공은 식탁에만 빤히 보고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공이 일어나서 티셔츠를 내려 앞을 가렸고 네. 왜 이렇게 티를 내? 그러더니 너무 티내는 거 아닙니까? 진정해. 그래도 비비. 볼륨이 안 죽었대요. 네. 공이 아무렇지 않게 수 눈을 안 보고 나 가볼게 이랬고 수는 공팔을 잡았고 네. 그러다 이제 비틀거리면서 서로 어깨가 부딪히게 됐는데 네. 이제 몸이 가까이 붙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공이 갑자기 수를 벽에 밀치더니 네. 입술 박치기가 아니고 입술을 물어 뜯었대요. 왜죠? 쭈걱쭈걱. 그런데 개인가요? 수도 같이 공을 잡고 키스했고 네. 공을 밀고 잡아당기다 둘이 우당탕 쓰러져도 계속 앵그리 키스 같은 걸 파워 했고요. 네. 분노의 양치질 같은. 그러다 둘이 조또맞대를 했어요. 네. 수가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흥분했었대요. 오. 네. 여태껏 그러면서 느끼지 못한.
그래서 수가 항상 여태껏의 섹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건 그냥 네 해피타임이었다. 네. 어쨌든 수는 항상 상상만 하고 이제 꿈에서라도 만지고 싶었던 그 몸을 만지고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10년이나 참았네요. 그러게요. 15년입니다. 15년? 동생이 그치 그럴 때.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한 판 하고 공한테 씻으라 그러고 그 사이에 내 15년의 짝사랑이 이루어졌어 이러면서 이제 두 손으로 얼굴을 막 가리고 네. 이제 소리 죽여 웃었대요. 너무 행복해 죽을 것 좋았던 같았다고 거지 뭐. 네. 합니다. 근데 그때 공이 씻고 나오더니 내일 일찍 나가야 된다면서 가보겠다 그랬고 가지마. 수는 공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고 했는데 네. 공이 아까 그거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그렇게는 안 뭐? 되겠지? 라면서 안 돼. 너는 친구끼리 그런 게 되니? 안 되니까 자고 가. 수는 난 친구랑 밥 안 먹어 라고 했고 아니, 그냥 지금 좋아한다고 하면 되잖아. 공이 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난 평생 너랑 친구를 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갔어요. 안타깝네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맞자. 네. 이미 끝났어. 다시 과거로 갔고 네. 수가 공을 좋아하는 걸 자각을 했을 때 네. 공이 다른 사람이랑 자고 왔다는 걸 같이 알아봐렸고 네. 수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이러면서 괴로워해요. 어쨌든 수능을 잘 쳤고 원서도 넣고 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싱숭생숭이 있는데 그래서 데이트가 이제 없죠. 솔로는 외롭다. 집에서 아빠랑 케이크나 먹는 거지. 고3이 무슨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나 홀로 그럼, 집에나 봐라. 그럼. 수능 공 동생과 케이크를 먹고 영화를 같이 봐요. 동생이 이 집에 있네? 동생 놀러 왔겠지 뭐. 나 홀로 집에 같이 봤겠지. 저 집에 가면 케이크 있어. 그러다 새해가 됐고 놀아줄 사람도 있고. 맞아. 따뜻해. 다행히 공이 며칠 쉰다 그래서 집으로 불렀고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설도 다 같이 보내고 네. 수는 운이 좋아서 거의 가족 아닙니까? 저쯤 되면. 그쵸. 아 그쵸 아, 이 동생이 나중에 한마디 할 것 같아. 맞습니다. 눈치가 빠른 걸. 지겨운 것들 그만 좀 해라 할 것 같아. 맞습니다. 매우 내가 맞는데? 그렇게 그 집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제 그만해버려. 정확한 거. 너네 이쯤 되면 그냥 네. 사귀어도 되지 않니? 지겹다 말. 이제 지겨워. 그만해라 너네. 적당히 해. 니들끼리 눈 맞춤하지 말란 말이야. 너 이제 그거 제발 쳐놓고 사겨라. 내가 이렇게 다리를 놔줬으면 이제 할 때쯤 되지 않았니? 그냥 둘이 좀 살림 싸서 나가.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지겨- 수는 운이 좋아서 대학을 합격을 했고요. 네. 수가 그렇게 열심히 생각을 했죠. 해요. 네.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겠죠. 짝짝짝짝. 수는 이제 자기 마음을 숨긴 채 공을 위한 직업 훈련 정보를 준비를 하고 공집에 드나들어요. 근데 수는 공이 퇴근하고 오는 게 보기 싫었다가도 또 이제 뭐 어느 날은 초조해서 새벽까지 안 자고 공이 샤워하고 오는지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샴푸 합니다. 냄새를 계속 맡겠지. 어허. 네, 그리고 어디 상처를 가서 씻고 온 받고 거야? 뭐 이런. 그러고는 공을 미행도 했대요. 아, 이 집착이. 네. 집착의 시작. 점점 심해져.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착. 그러면서 이제 수는 계속 공을 생각하면서도 볼 면목이 없었고 공부 네. 핑계로 또 보지러 가지 않다가 네. 졸업식이 지나고 대학을 가고 나서 네. 입학식 날 아침에 공이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챙겨줘요. 그러니까 수가 공과 거리를 두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가라앉으려 생각을 했었대요. 시간이 필요했구나. 네, 근데 학교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네. 술김에 스스로도 모르게 공내 옥탑방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이 보고 싶다고 막 공이 오니까 반가워하면서 술주정과 진상을 하다가 잠들었고 깨니까 공이 해장하라고 북엇국을 끓여줬지. 멋있네요. 공이 학교 가냐고 물어봤고 수가 짤 거라고 1학년이죠. 우리 간만에 같이 놀까?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학고는 기본이지. 공이 나 금요일이라고 그래서 곤란했고 불금이야. 수는 가겠다면서 짐을 챙겨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크타임이야.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가 네. 아니라고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또 가요. 그리고 이제 슬프다. 술만 마시면 공내 이제 옥탑 문 앞 가서 이제 기다려요. 1학년은 어허. 술 많이 마시는데 점점 하루가 멀다 하고 갔겠군요. 진상이 그쵸, 되어갔지. 그러다 이제 진상. 어느 날 수가 취해서 공을 껴안고 목을 물어요. 공이 놀라서 술을 부르면서 밀치니까 야, 너 제정신이니? 수는 이래 친구 사이끼리. 미쳤다 내가 이러면서 도망쳤고 음. 수가 이제 자기의 마음이 들켜서 전공긍긍이 했지. 그래놓고 이제 제발 또 들켜. 술을 마시고 취해서 가요. 근데 다행히 공이 오기 전에 술이 깼고 얼른 집으로 도망쳤는데 정말 진상이네요. 네 수는 안 되겠다면서 술을 끊었고 다행이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수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노답인 거여서 군대를 가려고 그래요. 되게 자기 격가다가 잘 돼 있네. 되게 자기 절제력이 엄청나다.
자기가 절제를 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15년이나 그러 저렇게 되면 다행인 거지. 이거 대단한 녀석이다. 이게 아무튼. 범죄의 순간에 돌아섰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답이니까 스토킹 몇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려고 했죠. 네. 빨리 가려고 방법을 알아봤는데 근데 지원하면 마침 되죠. 아기가 맞아서 네. 수는 바로 기술행정병으로 또 좋은 데로 지원해서 갔어. 잘하면 능력자야. 꿀 빨 수 있는 자죠. 네, 좋은 데로 갔네. 지원해서 합격하고 신검날에나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빠한테도? 아니 아빠한테 얘기했으면은 걔 동생한테 얘기하고 이런저런 그냥 다 퍼졌을 거라. 그리고 이제 기말 끝나자마자 휴학을 하고 7월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다. 송별회 겸 다녔네. 종강 파티를 하고 네. 수는 또 술 먹고 실수할까봐 동기한테 너네 집에서 재워줘 이러면서 문을 잠그고 놀자. 술을 마셨고 그리고는 동기 자취방 입구 앞에서 마음을 네. 바꿔서 옥탑을 갔어요. 술을 마셔서 술이 왼수다. 네. 그런데 가면은 이제 공하고 이별이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보고 싶었던 거지. 해가 뜰 때쯤에나 공이 왔고 수는 공한테 그 일 계속 하냐고 너 술 따르고 여자랑 자기도 하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러더니 이제 다른 거 하자 자격증 따자고 얘기를 했고 네. 공이 아픈 상처받았겠다. 표정으로 한참 가만히 있더니 내가 하는 일 마음에 안 들었었냐 말하지 그랬어 당연한 이렇게 거 얘기를 아니야? 했지. 이래저래 대화를 하다가 공이 처음부터 늦었다고 했고 네. 수는 나중에 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다가 수는 흥분해서 그게 남창이랑 뭐가 다르냐고 이러면서 말실수를 했고 호감이군요. 공이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하니까 수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러냐고 그게 널 좋아하는 사람한테 할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고백을 해버렸어. 했군요. 고백하고 군대 가는 거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렸다. 공이 방학 놀라서 전에 고백하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졸업하기 직전에 고백한다. 그래도 방학 전에는 그나마 방학 아니야, 3개월 그냥 만에. 휴학하면 3개월 만에 기억을 지우고 돌아오면 돼. 휴학하면 사실 못 본다고 보는 게 낫지만 뭐 아무튼 같은 학생도 아닌데. 갑자기 대학교 때 생각나네. 공이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튼 그때 그렇게 1년 휴학한 애가 있어. 고백하고 휴학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공이 놀라서 멈칫하니까 네. 수가 너도 알지 않냐 너 알면서 그러는 거지 하고 화냈고 네. 공은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나는 아니랬잖아 난 그런 남자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 불쌍해. 수는 공이 스트레이트? 헤테로. 수가 자기를 성적 대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게다가 친구가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공도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러냐면서 점점 흥분했고 네. 수는 미안하다고 다신 그런 말 안 하겠다고 했고 네. 공은 난 착하지도 않고 동생도 책임감에 이런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하더니 여자랑 처음 잔 거 15살 때라고 엄마 가게에서 일하던 누나랑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는 공이 자신을 계속 거절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니, 알았다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하지만 그때는 어렸다. 네. 아무튼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지. 이쯤 되면은 인연을 끄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다음 날에 군대 가잖아. 아, 이럴 수가. 아무튼 연애 그렇고요. 가면 되죠. 해피엔딩입니다. 100일 후에 여기까지예요.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건지도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죠? 막 이러면서. 오늘도 스포 없이 여기까지고요. 네. 해피엔딩이니까요. 그래요. 네. 현재랑 과거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기해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까 본편에서는 전혀 그런 게 동생이 없고요. 너무 귀여웠어. 동생이 맞아. 약간 말끝 늘리는 거 되게 귀여워. 말을 막 늘리면서 애들 하는 거. 나오면 저 원래 싫어하는데 얘는 괜찮더라고. 여우 같은 동생. 이게 다 뺐는데 사실 네. 요약을 하려니까 묘사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수가 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느끼는지 뭐 이런 게 되게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감정선이 되게 섬세하게 그려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군요. 네, 그 문장력도 되게 되게 좋던데.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한 내용일 수 있는데 네. 그 필력이 제 기준에 되게 좋다고 느꼈고 네. 그래서 그 몰입감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네, 막힘없이 익히는 그런 네, 스타일? 쭉쭉쭉쭉 잘 볼 수 있고. 네. 어쨌든 덮밥이 되게 찰져요. 다 스킵을 했지만 덮밥이 굉장히 찰집니다. 네. 네, 입술을 뭐라 뜯었대잖아요. 격렬하고요. 뒤로 갈수록 덮밥이 진짜 나 참. 많고요. 리버스도 되게 그렇게 이상한 느낌 없어요. 이거 리버스 있다고 얘기했어요, 앞에? 네, 네, 맨 앞에 했어요. 이게 거부감이 없어요. 이게 뭔가 후루룩 가서 외전에만 있다는. 저 심지어 이게
있는지 까먹고 있었어. 네, 그냥 리버스 근데 신경 쓰는 사람들은 되게 신경 쓰니까 또. 외전을 안 읽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없는 걸 읽다가 이렇게 한 번쯤 시도를 해볼까 싶을 때 네. 도전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읽고 괜찮다 하면 이제 근데 사실 리버스 이렇게 별로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 나오나 그럴걸요? 그랬던 걸로 나. 그냥 별 느낌 없어. 그냥 둘이 서로를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많이 좋아하는 그냥 이게 야하다 대사가 찰지다 이런 느낌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 없고요. 어쨌든 수 아빠도 되게 좋고 공동생도 되게 캐릭터가 약간 되게 귀여워. 특이한 캐릭터. 그냥 마냥 귀엽고 마냥 애기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니죠. 철 들어있겠지. 되게 일찍 철 실제 있을 들었겠지, 뭐. 법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철이 들었지만 자기의 역할은 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겠지. 얘가 군대 가잖아요. 어쨌든 그때 다 이제 커서 그때도 그런 캐릭이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얘가 컸을 거라는 그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어요. 잘 컸어요. 아무튼 다행이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작가님 돌아와요. 습작 빨리 풀어주세요. 아, 갑자기 연재를 멈추셨지. 네, 좀 왜 요즘에 그랬을까? 사라지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습니다. 읽어주세요. 근데 오늘 한 책은 엄청 길지도 않고 빨리 이기에 읽을 수 있는 있어요. 거죠? 네, 이북입니다. 이북으로 있으니까 읽어주시면 네.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경님의 비엘 소설 지난 친구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갑자기 제목이 귀에 꽂히네요. 지난 친구. 지난 친구. 지나간 것 같잖아. 진한 친구. 지난한 친구. 지난할 수도 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는 나동둥님의 추천자 보이시즈님의 비엘 소설 필로우 토크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리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고요.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